네, 이번 세션은 이제 메소드 세션, 클래스에서 이제 메소드 세션이고요. 제가 아까 이제 한 거의 연속으로 이제 끊지 않고 한 40분, 그리고 앞에도 이제 계속 했으니까 1시간도 넘게 지금 영상을 녹음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많이 잠겼어요, 지금. 그래서 좀 목을 풀고 오긴 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양을 좀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 어,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목 상태가요. 그래서 좀 어쨌든 중간중간 좀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기침이 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세션 내용까지 해서 좀 길게 영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영상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영상을 많이 채워놓고 그다음에 과제로 좀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번 주 생각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라는 거,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언부, 보이드, 뭐 매개변수 이런 이거는 그냥 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쪽에 이제 오버로딩 아까 우리가 생성자에서 배웠던 방금 전에 배웠던 생성자에서 배웠던 그런 기능들을 또 어, 함수에서도 메소드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메소드 선언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갔긴 했는데 어쨌든 PT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뭐 리턴 타입이라든지 메소드 이름을 전하는 데 되는 건지 매개 변수 선언이라든지 그리고 메소드 실행 블록들 이제 코드 작성하는 부분인데 뭐 그냥 구조는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메소드 리턴 타입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넣는 부분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가 메소드 실행 블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이제 배우는 게 리턴 타입이겠죠. 리턴 타입 같은 경우는 어, 맨 앞에 이쪽에서도 이제 맨 앞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리턴 타입이 나왔고요. 맨 앞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쓸 때는 보통 보이드를 써주죠. 보이드를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제 리턴 타입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런 계산기를 만들 때 전원을 키는 역할 같은 경우는 리턴 타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턴을 안 넣어도 되지만 나누기 버튼을 누르는 기능 같은 경우는 꼭 리턴을 받아서 결과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앞에서도 이제 어, 구성이 돼서 이제 메소드 매개 변수로 두 개를 받고 그거를 이제 나누게 하는 디바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존재에 따라서 이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리턴을 우리가 더블로 해놨는데 여기 이제 인트 타입으로 들어갈 때는 그 자동 형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형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코드에서는 강제형 변환을 하지 않고 자동형 변환으로 들어가지 않는 코드에서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심해서 에러를 좀 피하실 수 있게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뭐 당연히 이제 특수문자 이런 건 사용이 안 되고요. 메소드 이름은 관례적으로 소문자로 작성한다 그러는데 이쪽에 이제 스타트 뭐 잉글리시라든지 잉글리시 엔진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getName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은 잠시만요. 제 메뉴에서 네, 그러면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작성할 때는 아까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고 맨 앞에 있는 단어는 대문 소문자로 작성을 하고요. 네, 맨 앞에 있는 단어는 소문자로 작성을 하고 그 뒤로 나오는 뭐 name 뭐 두 가지, 세 가지 단어를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거를 자바에서는 어, 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표기법을요. 네, 뭐 이름 쓰는 표기법 같은 경우는 자바에서 요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첫 단어 이후에 단어는 대문자로 계속 붙여서 사용한다. 요게 이제 메서드 선언하는 방법이죠. 요거는 함수를 선언할 때, 필드나 변수를 선언할 때도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클래스를 선언할 때는 그 모두 대문자, 시작부터 대문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멤버 메소드나 아니면은 멤버 변수나 아니면은 필드들을 선언할 때는 어, 소문자를 통해서 이제 파스칼 표기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선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매개 변수를 잠시만요. 제가 순서를 잘못 읽었네요. 예. 매개 변수 선언인데 매개 변수 선언에서 이제 그 요것들을 선언하는 거죠. 매개 변수죠. 저 지금 메소드로 제가 지금 착각을 해가지고 예, 요것들을 선언한 건데 메소드를 시행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올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죠. 이건 뭐 인자들이라고 하고 매개 변수라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값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함수를 쓰면서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요거와 차이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인트형을 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값을 아예 상수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료과 상관없이 에러와 상관없이 잘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바이트로 선언을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얘를 넣어주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자동 현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 현변환이 만약에 안 되는 이거 인트형보다 더 큰 타입이 들어오게 되면 에러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경우다라고 해서 10.5를 표현했는데 그리고 20.0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더블을 표현하는 값이 되겠죠. 더블을 표현하는 값으로 매개 변수를 해놓고 매개 변수를 인트로 정해놓으면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 현변환을 통해서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보시면 요 예제를 한번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요 예제는 한번 같이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이거는 그 계산기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어, 가장 기초적인 전원을 켜는 거와 더하는 기능 그리고 어, 나누는 기능이랑 그 다음에 전원을 끄는 기능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계산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실행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값을 나누거나 그 다음에 더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넣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뭐 한번 실행을 돌려보면 이런 식으로 전원을 킵니다 하고 1하고 2.5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전원을 끄는 걸 넣는데 요번 과제를 요걸로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요런 계산기를 한번 만드는데 요런 뭐 이미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클래스를 보면 calculator 클래스에 이제 더하기랑 나누기밖에 없어요. 근데 계산기에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뭐 모르는 뭐 제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이런 기능들도 있지만 여기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이제 요 계산기 클래스를 추가하는 거를 제가 과제로 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모듈을 설계하듯이 객체 모델링을 하듯이 계산기를 객체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양한 기능들을 넣어 보세요. 그래서 많은 기능을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잘하신 분과 낮으신 분들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좀 차등으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요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넣으시는데, 일단은 객체 모델링 과제 같은 경우에 객체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넣겠다라고 해서 메소드 이름을 많이 쓰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기능을 만약에 내가 이 기능을 못 만들더라도 이런 메소드 이름들을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파이라는, 파이라는 이런, 어, 파이라는 기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음, 아, 예. 이런 식으로 넣어줘서, 내가 이 파이 기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만약에 잘 모르겠지만, 음,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라도 그냥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냥 이런 걸 넣어주셔가지고, 어, 객체 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진짜 어, 기능까지도 완벽하게 이렇게 3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까지도 또 완벽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한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체 모델링으로 함수를 많이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기능적으로 이제 나는 그냥 뭐 덧셈이라든지 뺄셈, 플러스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뭐 제곱이라든지 아니면은 로그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하신 분들은 그런 기능들을 열심히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봤지만 객체 모델링 쪽으로 많이 해야겠다 해서 뭐 없는 자바에 없는 여기 공학용 계산기로도 또 계산기도 한번 바꿔서 요런 뭐 프로그램 계산기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공학용 계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계산기, 표준 계산기를 해서 여기 아니면 이쪽에 이런 가로, 우리가 이런 공학용 계산기 같은 경우는 이런 가로 연산도 되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연산이라든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환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개체 모델링을 하든 어떤 방향이든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카큘레이터라는 그 계산기에 대한 객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최대한 모델링을 많이 하시든 아니면은 코드를 많이 짜시든 한번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보여가지고 성의를 좀 보여서 제가 이거를 이 클래스에다 과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요 코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쭉 기능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 파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 알겠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로그라든지 이런 걸 모를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뭐 모델링 할 때는 주석을 꼭 작성을 이렇게 어, 파이를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많이 해주셔야지 제가 그걸 또 이 주석을 보면서도 또 점수를 좀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석이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하셔가지고 개체 모델링을 좀 완벽하게 좀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능을 좀 더 다양하게 나는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좀 하셔가지고 요거를 보시고 과제를 지금 요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 최종적으로 개체 모델링이나 아니면 진짜 기능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거를 넣으면 넣을수록 점수를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능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네, 한 번씩 한번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지금 플러스랑 나누게 있는데 어, 곱하기나 그 다음에 빼기 기능을 못 만들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고도 그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생각이 담긴 모든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로 과제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과제 내용들은요.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에서
매개 변수의 개수를 모를 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열을 써서 우리가 배열은 많이 쓰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이렇게 해주고 요 변수 요 주소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선언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언했을 때 이제 그 배열을 넣어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아니면 아예 그냥 선언하면서 동시에 값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제 점점점 연산자, 점 세 개를 쓰는 건데 이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 방식 말고 요런 방식 말고 일반적인 방식, 요 두 가지 방식이 좀 일반적인 방식이죠. 요 일반적인 방식 말고 여러 가지의 값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콤마를 통해서 값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제공해주는 이제 이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콤마로 받는데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요 지금 기존에 있는 요 두 가지도 되고요. 추가로 요렇게가 더 됩니다. 요런 게 더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작성한 거고요. 그 요게 이제 사용되는 게 그런 프린트 F라든지 스캔 F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런 인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음, 알아두시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요걸 쓸 거면 그냥 요렇게 많이 쓰니까요. 가독성은 요게 좋다 보니까 요런 구조를 쓰고 만약에 진짜 좀 가변적으로 넣어야 되는 배열의 값을 어떤 데이터를 가변적으로 넣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요 구조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고 하시면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선언해서 하나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방법 둘. 요거는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더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소드지만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번 메소드를 호출할 때 분명히 이렇게 세 개도 넣었다가 네 개도 넣었다가 다섯 개도 넣었다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일한 기능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 이렇게 코딩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건 이런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따로 실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리턴인데요. 이제 리턴 값도 이제 그 뭐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리턴 타입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하겠죠. 리턴 타입이 만약에 바이트 타입인데 이런 거는 무리 없이 리턴이 될 텐데 만약에 리턴 타입이 더블이 되면 이거는 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리턴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턴도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해서 넣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보이드 리턴 값을 보이드로 선언을 해놨는데 이럴 때도 이제 리턴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코드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용을 하는데 이제 while문 같은 거에서 중간에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바로 여기서 리턴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어, 리턴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러면 런이라는 함수에서 여기 이 else문이 들어오면 바로 리턴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문을 사용해도 되겠죠. 사실은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while문을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밑에 이제 코드가 더 존재한다 그러면 요 구문에 들어왔을 때는 요 밑에 코드를 동작하고 싶지 않고 끝내고 싶을 때는 꼭 요거를 써야 되고요. 여기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 이제 브레이크 문을 쓰더라도 크게 상관없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구조로 쓰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예, 밑에 코드를 동작하고 싶지 않을 때
리턴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로 한번 놔둔 건데요.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고 동작이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만약에 좀 예상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좀 치셔가지고 코딩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눈에도 좀 익을 수 있게 한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메소드 이제 호출 방법이죠. 클래스 내부에서 호출하는 방법과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호출하는 방법인데 외부에서 호출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중에서는 항상 우리가 외부에서 어디서 호출했냐면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했죠.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호출한다는 거죠. 점 연산자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매개 값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갈 거고요. 매개 값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메소드에서 호출할 때는 굳이 그 인스턴스 요 인스턴스 카라는 인스턴스를 쓰지 않고 바로 직접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에서 얘가 얘를 호출 가능하고 얘가 얘도 호출 가능하고 얘가 얘를 호출 가능하고요. 외부에서도 똑같겠죠. 여기도 얘고 얘도 얘고 그 다음에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어, 내부에서 호출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쓰죠. 내부에서도 리턴 값도 받을 수도 있고요. 리턴 값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어, 이런 식으로 얘를 내부에서 쓰는 예제로는 좀 적당하진 않긴 한데 내부에서 쓰는 예제로는 적당하지 않긴 한데 여기 이제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필드에 저장하는 애를 넣어 놓고 내부 메소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호출해 가지고 얘를 바로 호출하는 그리고 얘는 다시 요거는 또 외부에서 이제 얘를 호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구동이 되는 걸로 이제 내부에서도 호출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턴 값이 있는 메소드 호출하고 리턴 값을 받고 싶은 경우 어, 이거 이제 이 앞에 거에 대한 내용이죠. 앞에 거랑 이제 상반되는 내용인데 얘는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경우를 설명하고 이제 리턴 값이 있는 경우는 얘의 리턴 값들을 존재하는 애, 요거 이제 리턴 값이 존재하는 애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result 1이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래서 리턴 값이 있어도 되고 리턴 값이 없어도 상관없이 우리가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calculator 예제에서 음, 계산을 하는 그런 메소드를 보이드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내가 인스턴스 생성한 거에서는 실행을 하는 요 메소드만 하나만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예제로서는 이런 게 이제 보시면 리턴 값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출력까지 해버리기 때문에 굳이 얘는 리턴을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 평균을 내는 메소드를 호출하지만 요 값만 가지고는 평균이 나질 않으니까 얘를 평균이 내는 이런 계산기에 평균 내는 기능 중에서 값을 받아서 다시 얘가 여기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더하기 연산자를 쓰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이쪽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줘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시면 얘가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 출력하는 아이의 구조를 만들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어, 클래스를 만들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어떤 거를 출력할 때는 한 방에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거 한 줄밖에 출력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퇴색되긴 했는데 여러 줄을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럴 때는 이런 출력 함수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 아웃존 함수를 다시 프린트 ln이라는 걸로 묶어놔서 이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를 똑같이 만든 거죠. 예, 스트링을 받아서 하는 똑같이 구조를 만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실행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평균도 내고 더하기도 하는 이런 타고 가는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객체 모델링 할 때 이런 구조로 모델링을 하셔도 되게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계산기를 수업을 저기 뭐지 과제를 내실 때 이런 구조로 아마 좀 짜셔도 어, 객체 모델링에서도 되게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요런 그런 평균을 내는 기능은 굳이 평균 내는 기능에 여기에 더하는 기능을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메소드를 갖다 쓰는 거죠. 네, 이런 구조도 가능합니다. 목이 너무 많이 사용했는지 이제 진짜로 좀 지치긴 하네요. 일단은 네, 외부 이제 객체에서 호출하는 경우는 일단은 뉴를 통해서 뉴를 통해 가지고 인스턴스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호출을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꼭 요 구조를 아니어도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로는 인스턴스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참조 변수를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하거나 그 다음에 리턴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실습했던 이런 방법으로 리턴형을 받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뭐 짧게 좀 끝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턴형 받는 부분들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도 오버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생성자보다는 규칙이 조금 여유로운 부분이 있는 게 음, 타입에 따라서도 이제 바로 어, 그러니까 호출할 때 어떤 타입이 그러니까 100% 동일하지 않더라도 형 변환을 통해서도 이제 데려간다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도 그, 어, 오버로딩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데요. 한번 그냥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있다. 요것도 동일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리턴형은 오버로딩에는 상관없습니다. 리턴형 타입은 그게 상관이 없고요. 어, 그리고 매개 값을 다양하게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타입, 개수, 순서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된다. 그래서 요거의 달라지는 구조는 똑같아요. 그 앞에서 제가 그 생성자에서 넣었던 부분이랑 달라지는 구분은 똑같습니다. 한번 한 개를 더 추가하든 자리를 바꾸든. 근데 이름이 뭐 더블형을 두 개를 놔둔 거에서 더블형과 더블형의 자리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고 아까 생성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좀 더 확장적인 기능이 있는 게 뭐였냐면 당연히 요 시스템에서 인트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타고 가고 얘는 여기로 알아서 지금 오버로딩이 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JVM이 매개변수 타입을 보고 메소드를 알아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경우는 당연히 얘를 선택하겠지만 이런 경우 두 가지가 혼용된 경우가 있겠죠. 두 가지가 혼용된 경우는 실제로는 이거가 가장 베스트는 요런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int x랑 더블 y가 존재해야 되는데 요게 존재하지 않더라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대신 누구로 호출이 가능하냐면 요게 자동 형변환이 될 수 있는 애들이면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열로 가는 게 맞는데 요게 없다 그러면 자동 형변환이 되는 메소드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쓰려고 오버로딩을 쓰진 않겠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거가 이렇게 이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더블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더블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만약에 더블 3개짜리인데 더블 3개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하나만 인트가 중앙에만 인트가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고 요 3개짜리 인트에서 그러면 요 앞에가 만약에 인트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고 얘도 어떤 뭐 이런 경우죠. 여기 더블 매개 변수가 더블이 3개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더블이 2개의 맨 마지막에 인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내가 값을 어, 인트 그다음에 더블 인트로 넣었을 때 이게 여기로 가도 실행이 되고 여기로 가도 실행이 돼요. 물론 어, 자바 VM에서는 가장 적합한 애를 찾아는 가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걸 찾아갈 텐데 사실상 둘 다 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이렇게는 잘 만들지 않죠. 이런 걸로 오버로딩을 하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고 왜냐면 가독성을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코드를 만들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얘가 여기로 타고 가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구조는 아니다. 근데 혹시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짤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짜실 때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는 짜시는 거는 좀 제가 비추를 드린다라고 이거는 꼭 말씀드립니다. 얘가 여기로 당연히 가는 거 이렇게 좀 오버로딩을 몇 개 안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지만 이게 오버로딩을 진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 잘못 가게 되면 나는 여기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이리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JVM이 자기가 보고 타입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아마 제가 하지 않는 방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린트 메소드를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바에서 이제 보면은 어,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를 보면 여기를 보면은 다양한 메소드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스트링부터 해가지고 뭐 배열 그다음에 뭐 더블 플롯 인트 롱 오브젝트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요게 이런 식으로 오버로딩이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우리가 출력이 잘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 시스템 아웃의 프린트 문도 오버로딩, 메소드 오버로딩 방식을 이용해서 떤 것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여기에 안 맞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는다 그러면 오버로딩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웬만한 것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 맞게 넣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가능하죠, 이쪽에서도. 그래서 실습하는 건데 이거는 오버로딩을 통한 예제 중에 하나로 이제 정사각형을 출력하는 예제와 직사각형을 출력하는 메소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렉탱글의 이제 크기를 보는 이런 렉탱글 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그때 사각형의 넓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그 다음에 넓이다 보니까 더블형을 리턴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면만 한 라인에 이제 그 값만 받아도 면을 구할 수 있지만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이제 값이 들어와야지 구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그 되어 있는 그런 거를 오버로딩을 통해서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고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거의 지금 영상이 한 100분 이상 지금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그 제가 계산기 만들려고 했던 말로 많이 설명드렸던 거는 이 클래스에다가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이 수업 영상은 아마 일요일까지 보는 걸로 제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 과제는 다음 주 이제 수업 다음 주 제가 수요일 날 아마 다음 주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까요. 그 수요일 날 막 때까지 아마 그또 수업을 또 듣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또 이거 과제를 또 집중하실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수업을 과제를 어,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업 과제는 그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 과제는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클래스를 계속 더 다음 주 한 주 더 나갈 거고요. 클래스에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고 좀 이게 가장 자바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